안녕하세요. 프루츠 투자자문의 박준우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0일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사태 당일날 하나로 약 8천억 원을 번 에식스 보이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4월 20일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마이너스 유가가 발생했던 날인데요. 이날 하루 동안 런던의 에식스 보이즈는 8천억 원을 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8천억 원을 단 하루에 벌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마이너스 유가를 만들었고 어떻게 8천억이라는 큰 돈을 하루에 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들이 엑시스 보이즈라고 불린 이유는 8천억 원을 번 베가 캐피탈이라는 이들의 회사가 런던의 에식스 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식스 보이즈의 리더는 폴 코민스로 그는 런던 석유거래소 트레이딩 핏 출신 트레이더였습니다. 거래소의 전산화로 인해서 트레이딩 핏이 사라지고 폴 코민스는 베가 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가 캐피탈에 소속된 폴 코민스를 주축으로 모인 9명의 구성원 중 일부는 20대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코민스 친구의 아들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에식스 지역 자체가 부촌이다 보니까 자금력이 있는 구성원들을 모아서 트레이딩 교육을 시킨 뒤 4월 20일 마이너스 유가를 만든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참고로 이들이 운영하는 베가 캐피탈은 2020년 당시에도 그랬고 현재까지도 아직 사이트가 개발 중이라는 문구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3월로 돌아가서 당시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락다운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로 항공 수요를 포함해 전 세계가 스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유 수요는 급감하게 되고 원유는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 사이 동안 60불에서 20불로 급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4월 락다운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원유의 공급은 지속되고 있지만 원유의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3월부터 여러 트레이더들은 저렴해진 원유 가격이 언젠간 다시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여 실물로 원유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원유를 육지에 있는 원유 저장소에도 보관하고 심지어는 해상의 유주선을 빌려서 유주선에 기름을 인수받아 해상에 띄어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의 보관 비용이 이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3배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3배나 뛴 원유 저장 비용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들은 저장 용량이 최대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원유 선물을 실물 인수받는 미국 쿠싱 지역의 저장 용량은 0에 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20년 4월 시장에서는 원유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원유의 수요가 아예 없다 보니까 원유를 실물 인수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4월 만기일 날 원유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거기다 마이너스 유가 발생 5일 전인 4월 15일 뉴욕 증권거래소는 원유가 0달러 혹은 마이너스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4월 20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전에 선물 거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자재 같은 상품 선물은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선물은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래의 특정한 날에 상품을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 시장에서는 약속된 날이 매달 정해져 있고 이 약속된 날에 실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이 당시 5월물에 대한 원유 선물 만기일은 4월 20일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의 참여자 중 95%는 실물 인수 목적이 아닌 차익거래 목적으로 선물 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물 거래자들은 실물 인수를 받아야 되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 포지션을 종료하여 다음 월물인 6월물로 롤오버를 이미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에는 거래량이 평소에 10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적은 거래량으로도 시장이 큰 등락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당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장고가 꽉 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물 인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에식스 보이즈들은 여기서 기회를 포착하였는데요. 그들은 4월 20일 만기일 당시 실물 인수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만기일 날 가격이 어떻게 되든 무조건 계약을 청산해야 되는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이처럼 수요도 없고 저장시설도 없는 시장 상황이라면 만기일 날 실물 인수를 받으려는 세력이 없어지게 되고, 이는 만기일 당일날 선물시장에서의 매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식스 보이즈들은 실물 인수를 피하기 위해 TAS라는 계약을 활용하였습니다. TAS 계약이란 선물 거래로 유가가 어떤 가격이든 간에 결제 종료 시간에 매수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예시로 설명해 드리자면 원유가 $20에서 장중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20의 원유 선물을 매도하는 동시에 같은 수의 TAS 계약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유가 $10로 하락하여 결제가 종료된다고 가정해 볼 시, $20에 매도하고 $10에 다시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당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에식스 보이즈는 마진을 활용하여 총 $1억 주문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원유 선물 한 계약은 $5,800였고, 이들의 자금력으로는 당시 17,000계약의 원유 선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원유 선물 한 계약의 $1 변동 가치는 $1,000였습니다. 즉 $30를 움직인다면 계약당 $30,000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기 목표는 시장을 $0까지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유가 당시 대부분의 하락폭은 장 막판 한두 시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유가 당일에 차트를 1분봉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그들이 행했던 전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20일 개장 직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날 시장은 개파락하여 $17.71에 개장하였습니다. 에식스 보이즈들은 장 시작 직후 10초 뒤 매도를 시작하였고, $17.5로 시장이 살짝 반등하자 그들은 TAS 주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장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장시간 1시간 직후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출현하게 되고, 그들은 장 초반에 17,000계약의 TAS 주문을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선물 매도를 지속하며 장 시작 3시간 뒤 유가를 $14.60까지 밀게 됩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16까지 반등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식스 보이즈들은 5월물을 매도하고 6월물을 매수하는 스프레드 거래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후 시장은 거래량도 없으며 몇 시간 동안 저점을 깨지도 고점을 깨지도 않으며 옆으로 지루하게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런던장 종료 시점인 개장 후 7시간 뒤 $14의 지지가 깨지자 유가는 아래로 $11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금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면서 유가는 3분 만에 $1 반등하게 됩니다. 이 $1 반등에 에식스 보이즈들은 평가 수익에서 $50,000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들의 포지션 규모는 매우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다시 $10대로 하락하게 되고 신규 매수자가 $10 부근에서 들어오면서 시장을 단숨에 11불까지 반등시키게 됩니다. 에식스 보이즈들은 선물 매도를 추가하며 시장을 지속해서 누르게 됩니다. 결국 시장은 $10를 깨게 되고 시장은 이후 급격하게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선물 매도에서 발생한 평가 이익으로 5월물을 매도하고 6월물을 매수하는 스프레드 거래를 다시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 막판이 다가오자 원유의 하락폭은 점점 강해지며 2시간 만에 $10에서 $0로 하락하게 됩니다. 후에 나온 이야기들로는 이 당시 원유 ETF들의 엄청난 자금들이 몰렸었는데, 원유 ETF들은 실물로 인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장 막판에 근월물을 매도하고 차월물을 매수하는 롤오버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TF들의 매도세가 하락폭을 더 키웠다고 합니다. 이후 거래 종료 20분을 남기고 유가는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반대 매매와 실물 인수를 받지 않으려는 매도세가 합쳐져 최종 전상 가격 마이너스 $37.63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식스 보이즈들은 장 초반에 체결했던 17,000계약의 TAS 주문을 정상 가격이 마이너스 $37.63에 실시하며 하나로 약 8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파생시장은 제로섬 게임 시장으로 에식스 보이즈들이 8천억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그만큼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에식스 보이즈들의 수익 이면에는 누가 손실을 입었을까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날 중국 쪽 투자자들이 약 $13억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유가로 진입하면서
시장에 매수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반대 매매가 나가다 보니까 선물의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아래에서 매도가 나가게 되며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의 100%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증권사에 빚까지 지게 됩니다. 미국의 한 트레이더는 이 당시 원유 선물을 0달러에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가 반대 매매가 훨씬 더 아래에서 나가며 900만 달러, 하나로 약 10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이 에식스 보이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인당 약 1000억 원을 벌며 에식스 보이즈들 중 한 명인 에릿 피커링은 레이싱 회사를 만들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국제 폴로팀을 창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마이너스 유가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 중 일부가 에식스 보이즈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현재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유가 이후에 시장은 수요 공급이 정상화되며 유가는 현재 7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의 척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상품인 원유가 이렇게 수백억 원의 자금에 의해서 큰 변동성을 보일 만큼 이러한 원자재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변동성이 있고 무척이나 어려울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적정 가치에 수렴하게 되고, 그리고 2020년 4월 당시는 매우 적은 시장 참여자들과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마이너스 유가는 해당 차트에서 확인 가능하듯 5월물에서만 발생하였었고, 6월물은 5월물이 마이너스 37불까지 가는 와중에도 21달러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즉 마이너스 유가는 5월물에서만 발생한 특수한 케이스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은 나타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적정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적정 가치를 산출하여 해당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하심이 적합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이너스 유가를 만든 장본인인 에식스 보이즈와 그들이 어떻게 마이너스 유가를 만들었는지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